집중 명상 이후에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도 훨씬 편안해지고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도 쉬워지고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좀 더 명료해지는데 수행의 과정에서 진전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진전이 있는 거죠. 명상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깨어나게 되면서 내 마음을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번뇌들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호흡으로도 쉽게 돌아올 수가 있고, 호흡도 훨씬 더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 챙김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런 식의 방향으로 마음이 개발되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열애를 보면 법을 본다고 하는데 열애는 법이랑 같은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이란, 이게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법이라는 게 어떤 탐진치에서 벗어난 깨달음, 이런 걸 가지고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열애, 또 부처가 이런 탐진치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을 보면 열애를 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육바라밀 참아내는 힘, 인욕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명상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 인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욕이란 것을 단순히 힘든 걸 참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리가 아픈데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는다. 또는 배가 고픈데 이거 참는다. 단순히 참아내는 걸 가지고 인욕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인욕이 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욕이라는 것은 선법을 계속 개발하고 불선법이라는 불선법을 계속 일어나더라도 그걸 버리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인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힘든 걸 참는다 이런 게 인욕이 아닙니다. 선법을 개발하는 것들을 게을러지려는 어떤 마음을 그 게으름을 버리고 끊임없이 선법을 개발하고 그 불선법이 일어나면 불선법이 일어난 것을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게 선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장애가 선법이 뭐냐 하면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난 마음이 선법입니다. 놓아버림,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 욕심을 버림, 자애심 이런 게 선법이죠. 불선법은 그 반대죠. 5가지 장애들,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원심, 들뜸후회, 의심, 탐진치 이런 것들이 불선법인 것이죠. 이런 어떤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없애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힘들어도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인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과거의 상처 등이 떠오릅니다. 생생하게 떠오를 때도 있는데 그냥 느끼고 체험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너무 괴로운 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호흡 명상이랄까 또는 다른 명상을 하다 보면은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내 내면에 잠재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하고 다른 기억도 떠오르는 것이죠. 이게. 근데 호흡 명상을 할 때는 호흡 명상의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호흡 명상의 대상이 뭐죠? 호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호흡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 일어나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빨리 버려야죠. 때로는 바로 호흡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이거나 번뇌거나 하고서
여기 왜 집착하냐? 저쪽 버리고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번뇌들을 버리면서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마음속에 있던 어떤 내 내면에 잠재 있던 그런 상처들도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밖에서의 방법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밖에서는 이걸 다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심리 상담 같은 거 할 때, 어릴 때 기억들 이걸 다 끄집어내 상담을 하고,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죠.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불교 명상의 방법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불교 명상의 방식은, 사실 그 원인을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때로는. 원인을 몰라도 꾸준하게 이제 명상의 방법을 가지고 명상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문제들이 원인은 뭔지 몰랐는데 다 해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다 낫잖아요, 이게.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몸에, 이거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고 한데, 근데 그 사람이 식단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살 빼고 나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사라진 게 있잖아요. 하나하나 문제들을 치료하지 않아도, 그러고 나니까 허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다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무릎 아픈 것도 사라지고, 그렇게 다잖아요.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 그게 거기에 대해서 치료라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해서 살이 빠지고 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확 해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명상을 통해서도 이제 이 명상의, 호흡 명상을 하면 이런 명상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정신적 체력, 정신적 건강이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마음의 이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왜 그렇고, 그게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지요? 꾸준하게 명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꾸준하게 명상을 하면은 이런 감정에 훨씬 덜 따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음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기복, 그걸 통해 생기는 고통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명상을 하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숨이 점점 희미해지고 아주 짧게 쉬어지다가 숨 쉬는 게 쉬는지 안 쉬는지까지 가는데 님 일단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제대로 명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흡이 안 느껴지고 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호흡을 알아차리다 나중에는 호흡이 되게 미세해지고 거의 사라질 듯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어쨌든 간에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는 호흡이라는 명상주의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알아차리잖아요? 그래도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 희미해서 안 알아차려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발전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이때는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호흡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명상하고 있으면서 이 정도 마음이 평화로워진 것만 해도 충분하지, 내가 뭘 더 바라겠나, 이대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면은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명상 주제로 삼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스스로 내가 불안해하거나 마음을 흔들어 버릴 이유는 없는 거죠. 혼란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대로 충분하다, 그래 이만하면 됐지, 뒤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도 아무 관계가 없다,
내를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면 마음이 이 자리에 고요하게 멈추면서 명상이 저절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